당신이 만약 50대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행복할지 아니면 비참해질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거나 외롭게 혼자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참한 노후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확률이 2배는 높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돈 걱정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잘못 관리해 몇 년 만에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먼저 매달 최소한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을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주거비가 다르고 공과금, 식비, 의료비, 여가비, 경조사비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므로 막연하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야만 불안감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라면 매달 나가는 금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이 본인의 생활 방식과 맞는지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예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치과치료나 장기 요양 서비스 등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항목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로 인해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별도의 예비 자금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생활비 외에도 여가비와 경조사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여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 참석할 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출을 간과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해 재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상 지출을 모두 정리한 후에는 이를 소득과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지출이 예상 소득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은퇴 후에도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덟째, 생활비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산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변하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여가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를 체크하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나 자녀와 미리 상의하면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돈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되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돈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은 정확한 계산과 현실적인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가 병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습관이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둘째,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운동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관절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감염병에도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긴장과 걱정을 덜어내는 데 걷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조용한 곳을 걸으며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걷기를 습관화하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기보다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가족,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걷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환경에서 걷기를 실천하면 지루함을 줄이고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은 등산이나 트레킹을 시도해 보는 것도 색다른 운동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한겨울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실내 러닝머신을 이용해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걷기의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추가하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걷기를 지속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0보 걷기에서 시작해 점점 7,000보, 10,000보로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걸음 수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 같은 챌린지를 설정하면 더욱 즐겁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하면 걷기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유지하면 건강 증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걷기,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열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바쁜 일정이나 날씨 등의 이유로 걷기를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건강한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첫째, 노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장을 은퇴하면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려면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지속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주 2회 이상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월 12회 정도 만남을 가지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모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음악 감사 모임 등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집니다. 넷째,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지인들과 소통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이웃과 친분을 쌓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웃들과 가볍게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외로움을 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 체육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한쪽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또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생일을 챙기거나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모든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면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씩 연락을 시도하고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노후에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과 건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과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되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은 두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강의를 듣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 생활은 삶의 즐거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이런 경험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 미술 수업,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움과 취미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악기를 연습하거나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우면 꾸준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못했던 일들을 도전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시를 쓰거나 공예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취미와 배움을 통해 일상의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작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도해보면 예상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가족과 함께하는 배움과 취미도 좋은 선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운동을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입니다. 배움과 취미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고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첫째, 노후를 즐겁게 보내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감사의 점을 찾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더욱 사랑받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대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거나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넷째,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을 즐기거나 소박한 식사 한 끼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손주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것 등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워보는 등 끊임없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코미디 영화, 유쾌한 책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곱째, 남을 돕는 것도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을 실천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커집니다. 여덟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삶을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현재를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열째,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삶을 즐긴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간직한 채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즉 노후 생활비 계산, 하루 30분 걷기, 사회적 관계 관리, 새로운 배움과 취미, 생활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유지는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배송이었으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